안녕하세요. 컴퓨팅 사고와 문제 해결 진행할 조현숙입니다. 자, 학습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컴퓨팅 사고. 자, 두 번째, 컴퓨팅 기반 문제 해결. 자, 세 번째, 컴퓨팅 사고 단계. 네 번째, 키오스크로 커피 주문하기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문제와 문제 해결 과정의 복습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이나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일을 말하죠. 자, 문제 해결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답을 모색해 가는 과정입니다. 자, 폴리아의 4단계 문제 해결 기억나시죠? 문제 이해, 계획 수립, 계획 실행, 점검 검토 이 과정입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은 상상력, 창의성, 열린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을 말합니다.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의 벽면이 부식되고 금이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컴퓨팅 사고와 문제 해결, 컴퓨팅 사고에 대한 정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복잡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고 해결하는 사고 능력을 우리는 컴퓨팅 사고라고 하죠. 자, 컴퓨팅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기반으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컴퓨터 과학적 사고를 기르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겪는 여러 문제를 컴퓨터가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컴퓨팅 사고의 특징에 대해서 진앤윈 교수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컴퓨터 사고의 핵심은 프로그래밍이 아닌 개념화에 있다. 자, 컴퓨터 공학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아니죠. 컴퓨터 공학자와 같이 사고한다는 것,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줄 아는 것, 그 이상입니다. 여러 단계의 추상화를 거쳐서 우리는 컴퓨터 지향 사고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순 반복적인 기술이 아닌 모든 사람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입니다. 세 번째, 컴퓨터가 아닌 인간의 사고 방법입니다.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인간이 컴퓨터처럼 사고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는 따분하고 지루한 반면 인간은 영리하고 상상력이 풍부하죠. 인간은 컴퓨터를 흥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컴퓨터 기기에 인간의 영리함을 불어넣어 컴퓨팅 시대 이전에는 상상도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또한 이를 구현하는 데서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상상력의 한계일 뿐입니다. 자, 네 번째, 컴퓨팅 사고는 수학적 사고와 공학적 사고를 보완하고 결합합니다. 결국 모든 과학 분야가 수학에 기초하고 있듯이 우리 컴퓨터 공학 역시 수학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엔지니어는 컴퓨팅 기기의 한계로 인해서 수학적 사고와 컴퓨팅적 사고를 발휘할 수밖에 없죠. 반면에 자유롭게 가상현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을 초월한 시스템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인공물이 아닌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만이 우리의 생활의 일부가 된 것이 아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다른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컴퓨팅 사고는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자, 컴퓨팅 사고가 인간 활동의 필수 요소가 되어서 더 이상 특수한 철학으로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컴퓨팅 사고의 특징, 결국 문제를 컴퓨터로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구조하는 것, 논리적으로 조직화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모델링이나 시뮬레이션 등의 추상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 알고리즘적 사고를 통하여 해결 방법을 자동화하는 것,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수행하고 검증하는 것, 문제 해결 과정을 다른 문제에 적용하고 일반화하는 것.
전부 우리 컴퓨팅 사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컴퓨팅 사고를 통해 신장되는 태도, 어떤 태도들이 있을까요? 그죠? 복잡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자신감이 늘 겁니다. 또한 어려운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인내력도. 또한 모호성 부분이 생길 겁니다. 여기에 대한 허용치. 또한 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개방형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 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죠. 그래서 공동의 목표나 해결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 폴리아의 4단계 문제 해결 과정 기억나시죠? 문제 2의 계획 수립, 계획 실행, 점검 검토 과정이었습니다. 자, 문제 2의 문제에서 주어진 것과 구하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계획 수립은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전략을 이용해 계획 수립하는 것, 계획 실행은요, 수립된 문제 해결 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것, 점검 검토, 효과적인 다른 방법이 있는 해결 과정을 재검토하는 것. 이 모두 4단계를 폴리아의 4단계의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컴퓨팅 기반 문제 해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했던 4단계와 접목을 하죠. 자, 문제에는요, 문제로 그대로 옵니다. 자, 계획 수립은요, 설계의 알고리즘으로 옵니다. 자, 계획 실행은요, 구현 프로그래밍으로 오고요. 점검 검토는요, 검증 결과물의 확인으로 옵니다. 따라서 문제 2의 설계 알고리즘, 구현 프로그래밍, 검증 결과물의 확인을 우리는 컴퓨팅 기반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2에부터 보도록 하죠.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문제 2라고 얘기할까요? 자, 상황에 맞는 문제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가 뭔지, 저 자료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지, 또 복잡한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누어서 분해하고, 또한 더 작게 분해된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나 규칙을 찾는 것이 우리 문제 이해의 단계입니다. 자, 설계 단계 보도록 하죠. 자, 설계 단계는 인식된 문제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의 방향을 설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입력과 출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하죠. 이를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고요. 알고리즘은 크게 3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어 표현, 의사 코드 표현, 순서도 표현. 자, 이 3가지 모두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번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어로 x의 값은 3이다 라고 한다면 의사 코드는 x는 3 이렇게 표현하죠. 자, 자연어로 y의 값은 2이다 라고 한다면 의사 코드로 y는 2. 자, 자연어로 x와 y를 비교한다. 자, 이때 우리가 크다 라고 한다면 if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if x가 y보다 크다면, 자, x가 크면 x가 크다를 출력하죠. then 이용해서 x가 크다. 자, 아니면 y가 크면 y가 크다라고 할 겁니다. 자, 우리는 else 이용해서 y가 크다. 이렇게 자연어 표현을 의사 코드 표현으로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우리가 다시 순서대로 표현해 보죠. 자, 시작하고 x는 3, y는 2, x가 y보다 크면 참이면 x는 크다, 거짓이면 y가 크다. 그 둘 다 종료로 끝이 날 겁니다. 자, 구현 한번 보죠. 알고리즘 내용을 바탕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때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활용하는데요. 자, 저희들은 파이썬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의사 코드 표현에서 x는 3, 자, 파이썬으로 x는 3. 자, 의사 코드 표현으로 y는 2, 자, 파이썬으로 y는 2. 자, if x가 y보다 크면, 자, if x가 y보다 크면, 자, then x가 크다. 우리 프린트 x가 크다. 자, else y가 크다. 자, else 프린트 y가 크다.
자, 이렇게 의사 코드 표현을 파이썬으로 저희가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결과물을 우리가 확인하는 부분을 검증이라고 하고요. 결과물의 실행 여부 부분입니다. 자, 만약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오류죠. 오류가 있으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x는 3, y는 2, if x가 y보다 크다. 프린트 x 크다. else 프린트 y가 크다. 자,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3, 2니까 우리 if x가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되나요? 자, 지금처럼 저희가 각각의 내용들, 파이썬으로 구현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결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컴퓨팅 사고 저희가 문제 이해, 설계 알고리즘, 구현 프로그래밍, 검증, 결과물 확인까지를 얘기하는데요. 이 중에서 두 개, 문제 이해부터 설계 알고리즘까지만 뽑아서 저희가 컴퓨팅 사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문제 이해부터 설계 알고리즘을 얘기하고요. 이를 다시 4단계로 나눕니다. 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고요. 분해, 크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쉬운 크기의 작은 문제로 나누는 걸 얘기합니다. 패턴 인식, 일정한 형태나 유형, 모형 등이 반복되는 것을 말하죠. 자, 추상화, 불필요한 세부 내용을 숨기거나 생략하여 복잡성을 줄여 단순화시킵니다. 자, 네 번째, 알고리즘, 어떠한 일을 처리 과정의 순서라고 하죠. 그래서 위에 문제 이해, 설계, 구현, 검증 과정의 문제 이해부터 설계까지를 다시 뽑아서 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분해 먼저 보도록 하죠. 즉, 크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쉬운 크기의 작은 문제로 나누는 걸 얘기합니다. 자, 야채꽂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호박, 그 다음에 당근, 그 다음 피망 이런 것들을 각각 빼서 모으면 작게 우리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야채꽂이 만들기 분해로 가능할 거고요. 자, 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작은 문제로 자, 이를 다시 더 작은 문제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렇게 계속 문제에 따라서 분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집안 청소 한번 해봅시다. 어떤가요? 상상만 해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고민되지 않나요? 자, 얘를 나눌 겁니다. 어떻게? 주방부터요. 그래서 집안 청소를 주방 먼저 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주방도 나누죠. 어떻게 해요? 설거지와 냉장고 정리로 나누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집안 청소에서 침실을 한번 가봅시다. 자, 침실도 나누죠. 창, 문, 거울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이불 다시 합니다. 자, 집안 청소의 욕실 부분. 생각만으로도 일이 너무 많죠. 자, 욕실 클리너를 사용해서 전체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혹시 작은 부분들은 칫솔을 이용해서 세부적으로 청소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결국 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더 작은 문제로 나눌 수 있는 부분 분해입니다. 자, 패턴 인식 보도록 하죠. 자, 패턴 인식은 컴퓨터가 사람과 유사하게 데이터를 판단하여 어떤 데이터인지 구분해주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자, 복잡한 문제를 분해하는 경우, 분해한 문제들에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는 부분 얘기하고요. 자, 패턴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죠? 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패턴을 이용한다면 이런 벽지가 나올 겁니다. 자, 문제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경향이나 반복적 규칙 또는 공통된 특성을 우리는 패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패턴 인식, 분해된 문제들 사이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찾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44-326-515-18 별표가 있는데요. 비밀번호 4자리래요.
자, 1부터 별까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자, 12자리네요. 자, 4자리라면 3자리씩 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숫자를 3자리씩 나눕니다. 자, 그러면 1, 4, 4, 3, 2, 6, 5, 1, 5, 1, 8 별표입니다. 자, 1, 4, 4, 3, 2, 6, 5, 1, 5, 1, 8. 자, 뭔가 느낌이 나오나요? 그죠? 얘네들이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를 곱하면 세 번째 숫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1, 4는 4, 3, 2, 6, 5, 1은 5. 자, 여기는 1, 8은 8이겠네요. 자, 그래서 8이라는 걸 유추하실 수 있고요. 따라서 마지막 숫자가 8이고 비밀번호는 4, 6, 5, 8 이렇게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자, 패턴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공통적인 요소나 기능을 식별하고요. 자, 공통적인 차이를 식별해서 해석하고요. 자, 문제 내에 개별 요소를 식별하고요. 자, 식별된 패턴을 설명 혹은 기술을 합니다. 확인된 패턴을 기반으로 예측하실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저희들 국 만들기입니다. 자, 감자국하고 김치국을 만들고 싶어요. 혹시 만드실 수 있나요? 자, 우리 좀 나눠보자. 패턴 인식하겠습니다. 자, 공통적인 요소, 기능을 식별하죠. 자, 육수가 필요하고 재료를 썰어서 준비하고 마지막에 간을 맞춘다. 자, 둘 다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자, 공통적인 차이를 식별합시다. 자, 육수 만들기. 둘 다. 자, 육수에 썰은 재료. 자, 감자국은 감자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김치국은 김치, 돼지고기, 버섯이 들어갑니다. 자, 간은요. 감자국은 간장으로 하고 김치국은 김치라서 소금으로만 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별 요소 식별 보죠. 감자가 주 메인 재료, 김치국은 김치가 주 메인 재료입니다. 자, 식별된 패턴으로 설명한다면 메인 재료가 다르지만 동일한 과정으로 조리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결국 이러한 동일한 과정이 된다면 감자국 외에도 다른 국들도 이 패턴으로 우리가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세 번째, 추상화 보도록 합시다. 자, 중요한 특징을 찾아낸 후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 단순화시키는 걸 전부 다 우리가 추상화라고 합니다. 자, 도형, 4개의 각, 4개의 변 떠오르나요? 그쵸? 우리 사각형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단순성, 명확성, 의사 전달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 고양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고양인지 다 알 겁니다. 훨씬 간단하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추상화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또 많이 보는 것들, 어떻게 보면 매일 보는 것들, 그죠? 우리 아이콘들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네 번째, 알고리즘 가보도록 하죠. 자, 저희들 분해와 패턴 인식과 추상화를 거쳐서 알고리즘까지 왔습니다. 명확히 정의된 한정된 개수의 규제나 명령들의 집합이고요. 한정된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알고리즘에 대한 조건 한번 보죠. 자, 입력입니다. 외부에서 제공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력입니다. 적어도 한 가지 결과가 생기죠. 자, 명백성, 각 명령들은 명백해야 됩니다. 자, 유한성, 알고리즘의 명령대로 수행하면 한정된 단계를 처리한 후에 종료됩니다. 효과성, 모든 명령들은 명백하고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하죠. 자, 우리가 했던 두 수의 크기 비교 기억나시나요? x의 값은 3이다. y 값은 2다. x와 y를 비교한다. x가 크면 x가 크다. y가 크면 y가 크다. 출력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키오스크로 우리 커피 주문하기를 지금 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문제 사항입니다.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주문을 무인 카드 전용 키오스크 주문기로만 받고 있대요.
자, 커피 종류와 수량을 입력한 후에 카드를 투입하면 주문번호가 적힌 주문증이 출력된답니다. 자, 주문번호가 알림창이 뜨면 커피를 받아가면 돼요. 자, 문제 분해합시다. 자, 주문기가 있고요. 초기 화면에 우리 커피 주문, 그 다음에 커피 주문에는 커피 선택과 수량을 선택할 수 있을 거고요. 주문 결제에 우리 주문 금액 계산, 카드 투입, 그 다음에 영수증 출력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스템 종료. 그러면 주문증이 출력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종료되죠. 자, 이렇게 문제 분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를 우리가 패턴 인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주문기를 통해서 초기 화면입니다. 초기 화면에 입력받을 수 있도록 패턴화한다. 자, 커피 주문, 커피 선택과 수량 선택입니다. 자, 커피 주문을 위해서 커피와 수량을 선택하는 부분을 패턴화한다. 자, 주문 결제입니다. 자, 주문 금액과 카드 투입과 우리 영수증 출력하는 부분이고요. 자, 주문 금액을 계산하고 카드를 투입한 후에 영수증을 출력하는 부분을 패턴화한다. 자, 시스템 종료. 주문증을 출력하고 우리 시스템 종료시키죠. 자, 주문증은 커피 종류와 수량을 출력하는 부분을 패턴화한다. 이렇게 각각의 문제 분해에 맞춰서 저희들이 패턴 인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를 기반으로 저희들 추상화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단순화 과정인 추상화입니다. 자, 초기 화면에서 커피 주문, 주문 결제, 시스템 종료로 단순화 시키고요. 자, 커피 주문, 커피 선택과 수량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커피 종류와 가격을 아메리카노 2,000원, 카푸치노 3,000원, 카페라떼 3,000원으로 단순화 시킵니다. 자, 주문 결제에서 저희들이 주문 금액 계산과 카드 투입, 그 다음 영수증을 출력했죠. 자, 영수증은 주문한 커피 수량, 전체 주문 금액 정보를 출력합니다. 자, 시스템 종료, 주문증 출력과 시스템 종료입니다. 자, 주문증은 커피 종류와 수량을 출력하는 부분을 패턴화한다. 그죠? 자, 요렇게 저희들이 또 추상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고리즘 과정도 저희들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화면 커피 주문, 주문 결제, 시스템 종료입니다. 자, 커피 주문, 커피 선택과 수량 부분에서 아메리카노 2,000, 카푸치노 3,000, 카페라떼 3,000. 자, 주문 결제, 주문 금액 계산과 카드 투입과 주문 금액을 확인 후에 카드를 투입하죠. 자, 영수증 출력, 영수증에는 커피, 수량, 전체 주문 금액. 자, 시스템 종료에는 주문증 출력, 우리 주문증에 커피와 수량이 나올 거고요. 시스템 종료 시키실 수 있습니다. 자, 컴퓨팅 사고와 문제 해결 부분 저희들이 한번 해봤고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컴퓨팅 사고는 컴퓨팅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기반으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말합니다. 자, 컴퓨팅 기반 문제 해결 과정은 문제 이해, 설계 알고리즘, 구현, 검증의 과정을 거치죠. 자, 컴퓨팅 사고는 컴퓨팅 기반 문제 해결 과정 중에서 문제 이해, 설계 단계까지를 말합니다. 자, 컴퓨팅 사고는 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의 과정을 거치죠. 자, 우리 컴퓨팅 기반 문제 해결 과정은 문제 이해부터 검증까지 거친다면 문제 이해에서 설계까지 다시 뽑아내서 우리 컴퓨팅 사고라고 얘기하고요. 이때 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 과정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키오스크로 커피 주문하기를 컴퓨팅 사고 단계의 과정에 적용해서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퀴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패턴 인식의 결과에서 필요하지 않는 특성들을 제거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파악하여 문제를 단순화시키고 명확하게 만드는 단계. 기억나시나요? 어떤 단계입니까?
그렇죠. 추상화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컴퓨팅 기반 문제 해결 4단계를 나열하시오. 저희들이 정리해서도 한 번 더 했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자, 4단계 얘기해 보시죠. 그렇죠. 자, 첫 번째가 문제 이해, 두 번째가 설계 알고리즘, 세 번째가 구현 프로그래밍, 네 번째가 검증 결과물 확인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문제 이해와 설계 알고리즘까지만 뽑아서 저희들이 컴퓨팅 사고라고 얘기했고요. 이 컴퓨팅 사고를 다시 4단계로 나열하실 수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렇죠? 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컴퓨팅 기반 문제 해결 4단계를 기억을 하시고 이 중에 문제 이해와 설계 부분만 뽑아서 컴퓨팅 사고라고 하고 이에 컴퓨팅 사고의 4단계를 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으로 한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